예, 그 질의에 앞서서요. 지금 강기정 의원이 얘기하신 대우조선해양 분식과 관련해서 오후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금감원하고 산업은행에서는요, 회계 담당자를 오후 질의 때 책임자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검토해 오시는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도 올해 1분기, 다시 말해 고재호 사장이 있을 때까지 1분기까지 미청구 공사 잔액하고, 그 다음에 정선립 사장이 들어서서 분식 손실을 3조 원을 밝힐 고 1분기와 2분기에서 미청구 공사 잔액이 3조 원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그대로 다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원가가 더 투입돼서 손실나는 부분을, 그 원가가 더 투입되고 있는 부분을 공사 잔액으로 회계 처리해서 3조 원의 부실을 미청구 공사 잔액이라는 형태로 쥐고 있다가, 그거를 나중에 정선입 사장이 들어쓰고 나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손실로 처리한 겁니다. 이게 분식회계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회계 담당자 오후에 질의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동일인 기준, 금융위원회 입장은 원칙대로 유지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저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주주를 보니까요. 지금 K뱅크하고 I뱅크에 효성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K뱅크에는 효성 ITX하고 노틸러스 효성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가 있고, I뱅크에는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해서 이게 효성이 아닌 것 같지만, 이 효성 ITX, 노틸러스 효성,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스가 모두 다 조성래 회장의 아들 조현준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도 K뱅크에 지금 GS 리테일이 들어가 있고, I뱅크에 GS 홈쇼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상충 문제는 이분들이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후에 이사회에 참여할 거냐 등등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금융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만약 두 개의 인터넷 은행을 허용했을 때 그게 K뱅크와 I뱅크가 될 경우에는 두 개의 경쟁하는 업체의 주요 주주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 참여한 업체들의 지분율을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금융위에서 끝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쪽에서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4%, 7%대로 굉장히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경쟁하는 두 개의 업체 두 군데가 높은 주주로 참여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지분율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사 과정에서 하시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재경 의원께서 지금 카카오 의장의 해외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 대주 적격성 심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효성의 조현준 사장, 아까 세 개의 업체가 지금 K뱅크, I뱅크 들어갔는데 조현준 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횡령으로 인해서 유죄 확정을 하나 받았고, 또 횡령, 조세 포탈 등으로 인해서 지금 1심 재판 계류 중이고 대검 특수 4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지분율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인과 과정에서 분명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은행업인데요. 네. 다른 범죄도 아니고 횡령과 같은 횡령, 배임, 조세 포탈, 소위 금융업 허가에 있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죠? 대주주라면 여러 가지 법적 사실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안 되겠죠. 이 K뱅크나 I뱅크는 다음하고는 달리 다 10% 이하로 지분을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4%, 7% 주주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경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뱅크의 두 군데에 다
주주로 참여하거나 또 그 주주로 참여한 사람의 대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허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면밀히 들어보다 자, 두 번째로 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재위에서 국감 과정에서 이마트의 차명 주식 문제가 불거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마트가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돼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바 있고 최근에 다시 이것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 FIU를 통해서 금융거래 정보는 국세청에 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차명 주식도 공시 의무 대상이죠. 예, 그렇죠. 5% 룰을 적용받지요. 예, 공시 위반 여부가 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마트의 차명 주식이 확인되면 이것이 그 소위 세법상의 문제를 떠나서 금융위 입장에서는 공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 대상 기관인 아마 금감원에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금감원에서 국세청에다가 확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저희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 개별법인 조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이게 무슨 개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기관 간에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데 국세청에서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소위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를 못한다. 아니 국가기관 간에도 협조가 안 되면 그럼 뭐하러 우리는 FIU를 통해서 국세청에다가 금융거래 정보를 왜 줍니까? 공시 의무 위반인 게 명백한 거지요.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이마트 직원들이 자기 명의로 된 지금 차명 주식은 이제 계정실명법상 나 못 주겠다. 이거 내 걸로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마트 내부에서 이 차명 주식을 실명화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마트 안에서 이 차명 주식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감원 자체로 조사하셔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하십시오. 예, 의원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국세청 조사 진행 사항을 회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해 나가 있습니다. 네. 네, 김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